안녕하세요. 사연 즐겨 듣고 있는 올해 30대 중반 되는 남자입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오래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일본에 가서 일식 유학을 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경력 없이 일식집에 갔다가 설거지만 하다가 나온다는 말을 들어서 일식집은 아니지만 생선 손질하는 방법 정도는 미리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집 근처 횟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알바를 시작하자마자 생선 손질을 맡기진 않았겠죠. 배우고 싶으면 어깨너머로 배우라고 하시곤 초보자니까 처음에는 이런저런 자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볼 때 사장이 아니고 실장님한테 봤는데 일을 시작한 지 몇 주 차가 됐는데도 사장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해하다가 실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실장님이 말해주길 사장님은 아침에만 잠깐 들르신다고 하고는 말을 아끼시길래 그래도 일을 시작한 직원인데 사장님께 한 번이라도 인사는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그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 오픈 준비가 한참인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모들과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는 사장님을 처음 봤는데 사장님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도 젊고 예쁜 사람이 앉아있길래 당황해서 인사도 똑바로 못하고 조금 버벅이고 말았습니다. 사장님은 당시 사업을 하던 남편과 동업자 몇 명을 끼고 소금만을 까는 이른바 바지 사장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보더니 어머나 이 젊은 오빠는 누구야? 라고 반응하며 저를 흘끗흘끗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제 긴장을 풀어주려고 장난을 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사장님이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관심이 있지 않았는가 싶네요. 우리 사장님은 저와 띠동갑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늘씬하기까지 한데다가 스타일까지 좋아서 그런지 도무지 12살 연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네 지역 유지라고 불리우는 남편의 재력으로 관리랑 관리는 다 받고 본인도 자기가 예쁜 걸 알아서 그런지 그 젊어 보이는 미모와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은 또래에 비해서 세련된 스타일과 미모보다도 엄청 부드러워 보이는 햇빛에 그을린 듯한 까무잡잡한 피부가 매력적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타서 원래 까무잡잡하신가 보다 했는데 유난히 하얀 손등에 골프를 자주 치러 나가서 그런 걸 짐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보니 이따금씩 아침에 가게를 들렀다가 골프를 치러 바로 가시는지 골프 치마를 입고 오실 때가 있었는데 무릎 위가 훤히 드러낸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계시면 바닥 청소를 하는 척 몇 번씩 고개를 돌려 쳐다봤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키도 커서 각선미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사장님께 처음 인사를 드린 그날 사장님이 저에게 약간 관심을 보였잖아요. 인사를 드리고 그날 저녁에 출근했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사장님이 가게에 출근하시더군요. 왠지 모르게 그때부터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이따금씩 저녁까지 있다가 가셔서요. 오시면 딱히 하는 건 없고 괜히 방해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손님이 없으면 꼭 일하고 있는 저를 불러다가 어깨 좀 주물러 봐라 이런 쓸데없는 부탁 같은 걸 했어요. 물론 사장님의 어깨를 주무르는 건 좋았습니다. 뭉친 어깨를 지그시 누를 때 사모님 입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셨는데 그 소리가 엄청나서 괜히 몸과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사모님도 약간 그런 저의 반응을 즐기는 듯 했어요. 사장님이 저에게 미묘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걸 그날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잠깐 바쁜 시간이 끝나고 뒷문으로 나와 담배에 막불을 붙이고 한 모금 깊이 빨고 있는데 사장님이 따라 나오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피던 담배를 벽에다가 비벼서 불을 껐는데 사장님이 자기도 담배 한 대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지금 이게 마지막 한 대라고 이거 말고는 없다고 하니 제 코 앞까지 다가와 그거라도 줘보라면서 제가 피던 담배를 빼서 피셨어요. 담배를 한 3모금 정도 피우다가 저에게 다시 건네주는데 새빨간 립스틱이 잔뜩 묻어있는 담배를 다시 받으니 기분이 조금 묘하더라고요. 넘겨준 걸 다시 태우고 있는데 사장님이 저에게 립스틱 맛이 어때? 라고 직구로 농담을 했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연기를 목으로 넘기지 못해 콜록대고 있는데 사장님이 소리내며 웃으며 그래도 가게에 젊은 남자가 오니까 참 좋다 이렇게 말하고는 휙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의 맛이라니 괜히 그날은 부끄러운 마음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사장님이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홀에 서빙하시는 이모들도 주방 이모들도 실장들까지도 전부 나이가 한참 많으신 분들에다가 실장님들이 전에 하는 말을 언뜻 들었는데 요식업에 대해서 뭣도 모르는 바지 사장 주제라며 사장이 없는 자리에서 비아냥대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실장들 곤조 부리는 거에 지쳐서 아르바이트생인 저를 보고 참 좋다고 하는 말이 한편으로는 약간 안쓰러웠습니다. 그렇다고 사장의 미모 때문에 저에게 일을 가르쳐줄 실장님들을 무시할 수는 없었죠. 또 그렇다고 명색이 사장인데 그들과 한 통속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박쥐처럼 양쪽을 오가며 처신하다 보니 조금 서로들 분위기가 좋아지는 듯 싶더라고요. 제 덕분인지 화기애애해지는 분위기의 사장님도 마감 때까지 같이 고생하고 하다 보니 일이 끝나면 가게 문 닫아놓고 회식을 자주 했습니다. 그날도 가게 문 닫아놓고 다 같이 한잔을 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준비해놓은 안주가 다 떨어져 가는데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 사장님이 오늘은 수조에 있는 거 아무거나 꺼내와서 술 좀 더 마시자고 하시더라고요. 고참 실장님이 사장님에게 냉장고에 단골용으로 숙성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먹자고 내일 되면 너무 물러졌어. 회덮밥으로도 못 쓴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사장님이 남자도 회도 생으로 먹는 게 제 맛이지? 이러면서 땡깡을 부리시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여사장님 애교의 실장님들도 저도 서로 묘하게 눈치만 보면서 있었습니다. 아무거나 잡으라지만 결국 양식 광어 2마리 잡아다가 가게 안에서 일차를 끝냈습니다. 사장님은 기분이 그렇게나 좋은지 가게 오픈한 이래로 이렇게 재밌는 적은 없었다며 2차로 노래방에 가자고 박박 우기셔서 그렇게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횟집 근처 노래방에 가는데도 이미 다들 비틀거리는 모습이 모두 다 취한 것 같더라고요. 다들 취기가 잔뜩 올랐는데도 노래방에서 엄청나게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워낙에 기분이 좋았는지 약간 끈적한 반주가 깔린 노래가 흘러나올 때 실장님들과 번갈아 가면서 블루스를 추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개를 제 쪽으로 계속 돌려가며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사장님은 이내 이모님들을 불러일으키더니 이모님들을 실장님한테 붙여주고는 제 쪽으로 쪼르르 다가와 저랑도 블루스를 추기 시작했습니다. 예쁜 사장님을 뒤로하고 이모님들과 그러고 있는 실장님들의 따가운 눈초리가 뒤통수에서부터 느껴지는데도 저와 밀착한 사장님의 모습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이런 날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사장님이 키도 저와 비슷한 편이라 바싹 끌어안은 채 서로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고 있는데 사장님의 귀 뒤쪽으로 향수와 샴푸 향기가 섞여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그 향기를 간직하려고 숨을 들여 마시다가 실수로 사장님의 목덜미로 뜨거운 숨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걸 목으로 전부 느끼셨는지 사장님이 당황해하셔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사장님은 껴안고 있던 저를 손바닥으로 탁 치며 무언가 바라는 눈빛을 보내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브루스 타임이 끝나고 제일 상석에 있는 자리로 돌아간 사장님이 벼랑간 벌러덩 소파 위로 누워버리시더라고요. 술에 만취했는지 이모들이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질 않으셨습니다. 치마가 말려 올라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모님들이 당황하고 계셨어요. 계산하는 사장님이 만취한 상황인지라 자연스럽게 회식 자리는 끝나는 분위기가 되었고 실장님들과 이모님들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늦었다며 다들 집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실장님들 2분이서 사장님을 서로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고 또 다투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땐 데려다 준다기보단 데려가는 느낌이 더 강했었죠. 무슨 마음이었는지 저도 사장님을 데려다 주고 싶다고 실장님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굉장히 언짢아하며 짜증내는 실장님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모님 한 분이 2사람을 뜯어말리며 어서 저에게 대리기사를 불러 사장님 좀 집에 모셔다 달라며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사장님을 데리고 차에 타는데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실장님들의 모습이 참 깨소금 맛이었습니다. 이어서 대리기사님이 오시고 사장님과 저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술이 많이 취했는지 차에 타자마자 제 무릎을 베고 놓으셔서는 집에 도착해서
기사님이 떠날 때까지 사장님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질 않는 사장님 모습에 난감해하고 있는데 가방 안에 사장님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살짝 머리를 들어 가방을 베고 있게 만들고 차 밖으로 나와 남편분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문자라도 하나 남겨두고 안에서 문을 잠그고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문자함에는 남편하고 주고받는 대화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사장님의 전화번호부에는 남편 말고는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는 저장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외로워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사장님은 돈은 많지만 그 돈으로 외로움을 해결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훔쳐보려던 것은 아닌데 사장님에 대한 많은 걸 알게 되니 이대로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아 차 안으로 다시 들어가 받쳐놓은 가방을 빼고 다시 사장님에게 무릎베개를 해주었습니다. 무릎베개를 해주려 사장님의 뒤통수를 받쳐 목을 살짝 들어 올렸는데 사장님이 술버릇인지 꼼지락대면서 되게 몸을 기대더라고요. 얼마 안 있어서 술이 조금 깨셨는지 사장님이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여태 자기가 이러고 있었냐고 물어보는데 맞다고 하니 저에게 약간 감동한 듯해 보였습니다. 이제 사장님도 일어났으니 집에 가려고 하는데 멀쩡해 보이던 사장님은 집까지 데려다 달라며 막무가내셨습니다. 어떻게 집까지 들어가냐고 되물었더니 어차피 집에 아무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사장님은 저를 뒤에서 껴안으셨고 저희는 그렇게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던 거죠. 그날 이후 사장님과는 연인처럼 지내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유부녀란 사실에 점점 겁이 나서 저는 결국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고 나서는 사장님에게 전화도 몇 번이나 왔지만 유부녀라는 사실에 괜히 더 얽혔다가 좋은 꼴 못 볼 것 같아서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지만요. 외로운 사람에게 지나친 관심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멈추게 되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제가 외롭게 되니 그때의 사장님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지루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